네, 첫인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통합성이죠. 예, 통합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예, 신속하게 1초, 10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3초 뭐 연관성.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하고 연관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서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요. 일회성이고 일방성이다. 그렇지만 이 일회성이고 일방성인 이것이 첫인상은 대단히 큰 이미지로 타인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인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통합적. 통합적이진 않죠. 예, 5번.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5번이 맞죠? 말을 할 때는 항상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얘기해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5번. 자, 그 다음에 7번 풀어볼게요. 네, 2번. 예, 옳은 것은 2번. 콧소리가 날 때는 목에 힘을 빼주면 좋다 그랬고요. 호흡은 복식 호흡을 반복 연습해야 된다 그랬고, 발음은 최대한 정확하게 끌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까다체하고 요조체를 쓰는 거를 6대4로 섞어서 얘기하거나 7대3으로 섞어서 얘기하면 가장 좋은 효과적 의사전달법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 끌어서 얘기하면 그렇게만 연습하면 정확한 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이미지도 거부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지문이 나온 거고요. 작은 목소리는 소극적인 인상을 주죠. 주지만이 아니라 줍니다. 그래서 겸손한 이미지보다는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면접 가거나 그럴 때 이왕이면 목소리 좀 크게 해서 숨 한 번 쉬고 크게 말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연습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딱딱한 목소리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 보여 상대에게 순진한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자, 8번에 표정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입니다. 곁눈질로 본다는 의심과 불만을 나타내는 것. 요것만 지금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교재 보면서 공부한다는 차원에 여러분 교재 보면서 나머지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B는 특별한 반응 없이 무표정하다는 거부나 귀찮음을 나타내고요. 눈을 마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 그 다음에 역시 거부, 거부감 이런 거. 위아래로 훑어보는 건 불신과 경멸, 환하게 미소 짓는 건 반가움, 호감 이런 거겠죠. 거부, 귀찮음 아니고요. 예. 자, 9번 풀어볼게요.
어려운가 보네. 여러분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일직선으로 걷는 거 맞고요.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곧게 세우는 거죠. 어깨에 힘을 빼고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턱은 올리는 게 아니라 당기고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무릎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당기며 몸의 중심을 가슴이 아니라 허리에 둔다. 예, 여기 허리. 예. 그래서 답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네. 허리에 둔다. 잊지 마세요.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전문가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고요. 4번은 서비스 종사자에게 머리 손질은 일의 능률과 관련이 없지만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으며 신뢰가는 이미지를 위해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없지만 얘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11번 풀어볼게요. 이거 그냥 바로 풀게요. 서비스 전문가 용모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틀린 거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답은 4번이고요. 저기 3번에 손톱은 깨끗이 정리한 상태 유지하면 맞는데 지나친 네일 아트를 하는 건 아니죠. 유니폼을 개인의 취향으로 변형하지 않도록 하며 유니폼은 조직에 나타내는 상징을 기억하고 규정에 맞게 입는다. 여러분 5번이에요. 예, 5번이 답이네요. 예, 5번. 메이크업의 목적은 신체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수정 및 보완하는 미적 행위이므로 항상 자신의 개성에 부각시켜 연출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개인이 본인을 드러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전문가로서는 기업의 종사자로서 기업의 개인의 그 어떤 개성 연출보다가는 기업의 이미지에 더 부각하는 화장하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유니폼이든 화장이든 이렇게 같이 기업의 이미지에 부각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거고요. 쉬운 문제라 풀어준다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고관여 구매 행동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고관여는 여러분 자동차 기억하라 그랬죠. 아파트 사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그 자동차 사는 거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답은 1번이고요. 부조화라는 것은 내가 나만의 판단으로 또는 반품할 수도 없고 하는 경우에 이제 내가 구매한 이상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같은 경우 특별히 차량이 문제가 없으면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선택했는지 구매 전과 구매 후에 내가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라는 이 부조화를 감소시키는 구매 행동이 필요하죠.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킬 수 있도록 뭐 정보를 더 알아본다거나 타인과 논의한다거나 이런 구매 행동이 필요한 게 고관여 구매 행동이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 저관여 구매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장 사는 거 생각하면 돼요. 간장. 뭐 미원, 그러니까 간장, 설탕 이런 거 사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구매하는 것은 저관여하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획득한 지식으로 형성된 삼포 신념, 뭐 예를 들면 나는 샘표 진간장, 나는 청정원 진간장 이런 식으로 어떤 상표에 대해서 그냥 사는 거. 그 다음에 구매 제품군의 상표 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뭐 청정원 먹어봐도 그렇고 뭐 이거 먹어봐도 그렇고 뭐 별 차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사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제품의 개별 상표 간 차이가 뚜렷한 경우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저관여 구매 행동이죠.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화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부조화, 내가 사기 전에 산 거와 산 이후에 아 내가 이거 충동적으로 구매한 건 아니겠지?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조화라고 했잖아요. 고관여 상품에서 그런 부조화가 대단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키려고 기업들은 고객님 사신 상품에 대한 장점은 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배송은 잘 받으셨으니까 브로셔 보내드릴게요. 이런 행동을 하고 CF를 통해서 부조화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고 고객은 내가 정당하게 샀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 같은 것도 고민해 보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부조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각적 방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지각하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역행하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요 단어를 이해하고 풀면 됩니다. 네, 2번 맞습니다. 지각적 방어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개인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에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자극을 막는 데 도움을 줄 때 발생하는 것. 그것을 지각적 방어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지각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특징이 그것을 영향을 주느냐, 이 지각적 방어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각의 선택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미치고 있는 거죠. 예.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예,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은 2번입니다. 14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12번 문제하고 연관이 좀 있죠? 12번 문제를 잘 이해했으면 금방 풀 겁니다. 여러분 이거 14번 문제는 저관여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샘표 간장 사는 사람 생각하면 되겠죠. 구매 후 부조화 현상이 적다. 적죠? 예. 뭐 샘표든 청정원이든 진간장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구매 후에 뭐 그걸 놓고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괜히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태도 변화가 어렵고 드물다. 예, 그 다음에 불일치하는 정보에 저항한다. 능동적으로 제품 및 상표 정보를 탐색한다. 설득을 위해서 메시지 수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거 고관여 상품이죠. 아파트나 뭐 자동차 같은 거 살 때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는 고관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고요. 구매 후에 부조화 현상이 적은 거는 네, 크다. 그러면 고관여, 적다. 그러면 저관여 상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12번, 14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15번 풀어볼게요.
네, 쿠션 언어. 네, 죄송합니다만 여기가 쿠션이죠. 그러니까 한번 완충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 죄송하다는 건 뒤쪽에 긍정적인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완곡한 표현은 네, 아니오의 대답만 가능한 폐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개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대 쓰는 거 이런 것들 완곡한 표현이고 아이 메시지는 대화의 주체가 내가 돼서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고 상대가 동의해 주기를 원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청유형은 상대방이 내 부탁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따라올 수 있게 요청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고요. 16번 문제는 여러분 앞쪽에서 다뤘던 문제죠. 경청의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번 메시지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 경청이라 하고 있는 거지 얘가 장애 요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16번은 풀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네, 감정지능의 구성 요소 하면 일단 자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동기화한 다음에 감정이입은 타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타인의 감정을 나에게 이입시키는 거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술은 나와 타인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동기화가 빠져 있고요. 4번 결과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결과 중심은 감성지능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요. 그 업무 수행에 관한 관점에서 이성을 나타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4번 업무 수행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다. 18번 해볼게요. 18번 아까 풀었던 보기 문제 가지고 사례 문제 가지고 풀었던 것을 이론으로 풀어놓은 문제죠.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번 맞습니다. 예. 상대방이 수락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게 먼저였고 그런 다음에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그 사람에게 반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랬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론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론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일단 그 반론 내용을 명확히 하는 요 단계들 중에서 이게 1번 긍정적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반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반론을 반대하는 거고 4번이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조금씩 바뀌니까 탐색하는 단계가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탐색한 다음에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반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론을 요약해서 강조하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개방적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개방적인 표현은 우리가 뭐 해드리면 좋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어떤 점을 노력하면 될까요? 어떤 점이 좋으셨습니까? 어떤 점이 좋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개방적인 거고 예, 아니오로 yes, no로 대답하게 하는 건 폐쇄적인데 1번이 저희 직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예, 아니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폐쇄적인 질문, 나머지는 개방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5번입니다.
회의 개최지 선정할 때는 접근성, 물가 수준, 그 다음에 장소 적합성,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적합성 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그 참가 대상자의 시차 적응까지 고려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 시차 적응은 본인들이 참가 대상자가 해야 되는 거죠. 자,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1번에 4번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공식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 의전 차량의 탑승자 중 VIP 인사의 좌석은 운전자의 직후방 뒷좌석. 대각선 뒷좌석이죠. 4번. 예. 뒤 중앙 좌석은 항상 여러분 운전자가 있든 없든 뒷자리 중에 중앙 좌석은 무조건 5번. 그러니까 5인 탑승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자리이고요. 운전자의 옆좌석, 운전자의 직후방 뒷좌석, 운전자의 대각성 방향 뒷좌석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각성 방향 뒷좌석이 1번. 네. 그 다음에 직후방 뒷좌석이 2번. 네. 그 다음에 3번은 운전자의 옆. 그 다음에 그 중앙 좌석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운전자 제외하고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22번 볼게요. 제안서 RFP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5번입니다. RFP는 여러분 그 입찰할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런 걸 입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올서 일하실 분들은 여기에 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RFP라고 해요. Request for Proposal이라고 하는데 필수 사항은 행사 일시 언제 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 응하려고 하는 회사가 그때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인원이나 이런 문제로. 그다음에 행사의 개요. 뭐 하려고 하는지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뭐 축제를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행사가 아니고 업무라 그러면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RFP를 보내거든요. 그다음에 주체와 주관이 누가인지,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 방법. 당신네들이 낸 제안서에 우리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 평가할 거고 어디에 평가 기준은 몇 점이라는 거 알려줘야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준비해서 내죠. 행사 예산 조달 방법은 여러분 RFP에 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획서 내에 내부적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푸셨습니다. 23번 풀어볼게요. 네, 마이스 산업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계절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가 구분되므로 관광, 비수기 확대 전략으로 활용한다. 관광, 성수기에는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놀러 오고 우리가 행사한다 그래도 행사에 관심 별로 없이 본인들이 다른 관광 상품들 선택한 거에 더 짧은 일정이니까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23번 마이스 산업 용어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기업, 그러니까 미팅 해가지고 회의, 그 다음에 인센티브 투어 해가지고 포상휴가, 그 다음에 C 해서 컨벤션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비션 해가지고 또는 이벤트 해서 전시회 이벤트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4번 풀어볼게요. 네. 컨벤션의 종류 중 전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 지식, 기술 등을 서로 교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기 위한 목적의 형태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은 여러분 워크숍이죠. 워크숍. 그러니까 과학이나 여기는 창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해서 아이디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창출한다는 거 무엇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공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 짜내보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것을 워크숍이라고 하고요.
그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도 여기 전문 분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컨벤션의 종류 중 전문 분야라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개발하는 거 브레인스토밍이나 워크숍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포럼, 패널 토의, 그 다음에 심포지엄 이런 거는 뭐 공개, 공청회 이런 형태의 항상 마지막에 설명이 붙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교수님들이 가서 이게 혼동할 수 있는 게 전문 분야에 개발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것은 이제 이미 논문이 썼고 확인되고 이제는 그렇게 갈 거라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자리 그런 거를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 이런 걸 컨퍼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라는 제입을해서 컨퍼런스를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식을 창출하고 개발한다는 건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지금부터 만들어보자. 브레인스토밍 하자. 이런 관념이기 때문에 워크숍 이렇게 갑니다. 네, 요렇게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냅니다. 자, 이번에는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OX 문제입니다. 네, X. 예. 대여섯 번 아니고 두세 번. 예, 26번 풀어볼게요. 네, X가 맞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잘 살려 수선하고 개인별 포인트를 주어서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결하고 단정하고 정돈된 유니폼을 착용해주고 개인의 개성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나 규정에 따라서 입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7번 풀어볼게요. 네,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고객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이해하면 예,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덜 어려움을 겪게 되죠. 28번 풀어볼게요. 네, 맞죠. 파트너는 협상에 있어서 그 원래 원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택할 수 있는 제1번의 제일 좋은 대안 또는 최선에 대한 차선책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자, 29번. 네, 맞습니다. 의전의 OR은 존중, 문화의 반영, 상호주의, 서열, 오른쪽, 우선, 리스펙, 그 다음에 리플렉팅 컬처, 레시프로시티, 랭크, 라이트 이렇게 5개가 됩니다. 예. 자, 이제 OX 문제로 들어가니까 화면 좀 줄여보고요. 아, 저기 가로 넣기. 다음 설명에 대해서 보기에서 고르는 거죠. 기사도 정신, 겸양어, 호송 효과, 노시보 효과, 서비스 매너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에 있는 것을 여기 아래 문제로 하나 더 축소해 볼까요? 예. 5문제. 예. 요렇게 한번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5개 한 번에 풀게요.
52134. 네. 경영 활동에 있어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며 고객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응대하는 기본 능력, 예, 서비스 매너. 대화에 있어 상대방을 높이고 말하는 주체인 자신을 낮추는 말, 겸양어. 서양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을 존중하고 우선으로 하는 일반적인 에티켓 정신, 기다도 정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써 그들의 전형적인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현상, 이 효과의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거나 관심을 더 쏟는 것을 로 관찰 대상의 행동과 능률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포괄해서 뭐라 그러냐, 호선 효과. 이거 호선 공장에서 공장의 능률이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명의 밝기를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조명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명을 해놓고 작업자를 지켜보는 거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호선 효과라고 하고, 요즘은 여러분 카페 같은 곳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기에서 더 효과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부해야 돼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호선 효과. 좋은 효능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약을 믿지 않으면 더 나쁘게 간다고 하는 거 바로 노시보 효과죠. 노시보 효과. 예.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시보 효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5번 풀어볼게요. 네, 3번입니다. 식사 시 모든 행동은 고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의를 갖추었다. 주문은 고객보다 먼저 하고 고객이 편안히 따라 주문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식사 시의 모든 행동은 초청한 사람, 초청자, 예, 초청자의 입장의 중심으로 가야 돼. 여기 위에가 초청자의 중심으로 가는데 단 주문할 때는 네, 그 초대한 사람이 먼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 하게 된 거. 여성일 때는 여성을 먼저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 시의 모든 행동은 내가 초대했으면 내가 다 계획하고 나의 일정대로 이끌되 음식을 미리 사전에 얘기가 돼서 주문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선호하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음식 주문에 대해서는 손님이 먼저 하게. 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 내용이 바뀌면 됩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36번 풀어볼게요. 네. 자, 면접 채점표인데 여기 아래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1번 패션 이미지 연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나머지 읽어봐도 얘가 틀린 답이고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복장, 화장 등은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에 부합합니까? 라고 얘기해서 패션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37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서의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 잘 했고요. 사장님이 오시면 회의를 위해 음료나 차를 함께 준비해 드려야 하므로 내방객이 대기하는 시간에는 음료나 차를 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내방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서 음료나 차를 시작할 때 음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차나 음료 뭐 드릴까요? 그러면서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 읽을 수 있는 거 드리는 것게 바로 예, 그 내방객에 대한 예, 접대 매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사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도 어쨌든 찾아온 손님이니까 손님을 먼저 대접하고 뭐 더 필요하면 한 잔 더 드리면 되니까요. 예, 3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38번의 답은 1번이 맞습니다. 헤어는 청결하고 단정함을 기본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자, 여러분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잘 푸네요. 합격하겠네요. 39번 풀어볼게요. 네, 4번. 예, 여기 일단 김연아 선수 나오죠. 김연아 선수. 예. 그래서 이 후광효과, 할로효과,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상품을 평가 시에 일부 속성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 전반적인 평가가 즉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그 속성과 전혀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평가하게 하는 거. 그래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김연아 선수가 광고하는 제품의 특정이나 뭐 이런 가격이라든가 디자인하고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광고하는 제품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거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40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매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하고 욕구 단계 5단계를 서비스 단계로 이제 변경해 올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백화점 매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뭐 사실은 백화점이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그래도 근접해서 누구나 가고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이런 백화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알고 조금 고급화된 제품을 사러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욕구 단계 5단계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불쾌해할 수 있어요. 대단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전, 청결이라던가 위험 이런 거, 그다음에 존경해 주는 거, 사회적으로 환영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지금 노고가 있죠. 고객님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거, 안목이 있다고 존경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환하라는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은 숨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없지만 백화점에서는 이 의식주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멘트로 사용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보다가는 나머지 욕구에 대해서는 다 언급하고 있고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백화점에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삼시세끼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설사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뭐 돈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뭐 사줘야 돼서 백화점에 올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삼시세끼 밥은 잘 먹고 사냐고 묻는 거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비스 현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신체 언어와 의사 언어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혹시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정리하고 가면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체로 얘기하는 바디랭귀지 또는 내가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것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 언어, 의사 언어로 구분하고요. 신체 언어는 뭐 얼굴의 표정, 눈을 이렇게 접촉해 주는 거, 고개를 끄덕이는 거, 몸을 움직여 주는 거, 그다음에 자세를 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의사 언어에는 말투, 음조, 음의 높이, 음고, 음량, 말의 속도, 발음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발음에 신경을 썼다.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 말의 속도를 조절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판매사원을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는 건 신체 언어.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 얘기했으니까 의사 언어. 그 다음에 판매사원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면 신체 언어. 그래서 여기서는 다와 마가 신체 언어고 의사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가나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4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번이죠. 여기 보면은 뭐 제안서를 빠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 상품은 하고 고객이 얘기하는데 벌써 말 잘라서 자기가 성능 얘기하고 제안서별로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러고 얘기하는데 벌써 말 잘라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경청의 태도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 상당의 원칙 중에서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끝까지 듣고 고객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들은 다음에 내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경청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간중간
이 세일즈맨이 판단해서 얘기를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경청의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43번 풀어볼게요. 네, 4번. 예, 여기에 답은 4번이 맞죠? 이거는 뭐냐면 이 협회에서 김 과장이 출장을 갔더니 그 프로젝트 하는 총괄 매니저가 이제 이 사람을 환대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나온 거라서 그 비즈니스 파트너는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호의를 가지고 배려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차량 이동 시에는 운전자의 옆자리에 앉는 게 예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선 4번이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 회사에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보내주었다면 운전기사가 이제 옆쪽으로 타려고 하면 당연히 저기 대각선 뒤쪽으로 앉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4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네. 여기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이스라는 조어는 야고 했는데 이 조어가 여러분 만들어진 언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조합하여 만들어진 언어. 조어는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죠. 예. 2번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라서 이 외국인 참여자가 잘 몰랐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회의, 컨벤션을 놓고 얘기할 때에는, 미국 쪽에서는 컨벤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컨시어지를 많이 사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제 보기에서 보면, 마이스 산업이라는 말, 이 전체 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에는, 미국권에서는 이벤트란 얘기, 전시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벤트라고 쓴다고 하고, 유럽권에서는 또 컨퍼런스라고 쓴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마이스 산업의 용어 네 가지 조합,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그 다음에 엑스비션, 앤드 이벤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4번까지 풀고요. 이제 45번, 46번 문제는 지문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에 한번 45번이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쉬고 싶은 쉬고 할게요.